자, 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요라는 것은 이 소비자 입장인데 거기 보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구매력을 갖추고 이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수요고요. 그리고 이 수요량은 또 수요와 다른 개념이죠.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력을 갖추고 우리가 주어진 가격, 그럼 예를 들어서 평당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우리는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2천만 원에서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20채라 하면 20채가 바로 뭐가 되죠? 수요량. 예? 최대 수량을 의미합니다. 자, 이 수요와 수요량은 다른 의미라는 걸 염두에 좀 두시고, 자,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 또 우리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수요는 무슨 개념? 유량 개념. 그래서 이 유량이라는 것은 플로우라고 하죠. 플로우. 자,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가는 개념인데, 뭐 하루가 흘러갈 수도 있고 일주일이 흘러갈 수도 있고 한 달이 흘러갈 수도 있고 1년이 흘러갈 수 있는데, 이것을 뭐 여러분이 주, 뭐 월, 년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기간이 꼭 나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기간이 명시됩니다. 이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를 우리는 유량이죠. 그럼 시험 문제는 뭐를 출제한다? 이것도 출제 엄청 많이 했는데 시험 문제는 사례를 많이 내죠. 사례. 대표적으로 뭐죠? 소득. 자, 여러분 소득입니다. 자, 월 소득이 1,500만 원이면 많죠. 연간 소득 1,500이면 뭐다? 적잖아요. 이렇게 기간이 명시되어 의미가 명확해지는 개념이 유량입니다. 소득이라든지. 또 시험 문제는요, 요즘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주택 거래량, 뭐 분기별 주택 거래량, 월별 주택 거래량. 이 기간이 들어가야 또 의미가 명확해지는 개념. 또 요즘 뉴스 또 많이 나오는 게, 자, 2018년도 올해 우리나라의 주택 생산량이 43만 채다. 그럼 요것도 뭐죠? 기간이 들어가야 의미가 명확해지는 개념. 주택 생산량이라든지. 예? 자, 그리고 토지인 경우에 연간 뭐 지대 수입이라든지, 건물은 또 뭐죠? 월 임대료 수입. 자, 건설 노동자에 있어서 월 임금이 얼마냐? 임금이라든지. 자, 부동산 우리가 투자 회사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이것도 기간 개념이죠. 기간.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신규. 자, 주택을 착공을 해서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3년이 지나서 완공돼서 공급이 된다. 또 기간이 들어가죠. 신규 주택 공급량도 신규라 들어가면은 기간 개념이에요. 기간 개념이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신규 주택 공급량이라든지. 자, 이런 용어 전부 유량입니다. 유량. 사례를 많이 내거든요. 사례. 요게 대응해서 우리가 반대되는 개념이 무슨 개념? 저량이죠. 저량. 저량은 스톡이라고 해요. 스톡. 자, 스톡 개념인데, 저수지 안에 있는 물은 흘러가지 않고 멈추어졌듯이 시간도 멈추어져 있는 상태를 뭘로 표현한다? 멈추어지는 상태를 시점으로 표현해. 시점. 그래서 시점이 명시돼야, 여러분이 시점이 명시돼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바로 뭐다? 저량. 그럼 또 예를 들어서, 자, 요즘 며칠 전에 뭐 흥인지문 불 내려고 하다 너 잡힌 사람이 있대요. 불 나면 우리가 그 시점에서 국가의 재산 부가 줄어들어요. 국부.
국부. 현재 시점 우리나라 국가의 부가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 외채 얼마냐? 현재 시점 인구가 얼마냐? 현재 시점 미분양 주택의 수가 얼마냐? 주택 재고량.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냐? 현재 시점. 현재 시점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 자, 현재 시점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가 1460조. 네? 현재 시점 우리는 삼성전자의 자산 얼마냐? 또 회사의 현재 시점 자본금이 얼마냐? 자본. 현재 시점 토지 가격은 얼마냐? 현재 시점 전국에 풀린 총 돈은 얼마냐? 통화량. 뭐 이런 용어들은 전부 무슨 개념? 저량 개념. 유량, 저량, 사례 나올 때 어디 소속됐는지 이걸만 잘 기억하는데 기간은 유량, 시점은 뭐죠? 저량. 그런데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는가 봐요. 잘 틀리더라고요. 시험 쉬운 문제인데. 경제 기초입니다. 자, 우선은 유량, 저량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자, 수요의 법칙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60페이지 밑에 수요의 법칙. 자, 분석하고 있는 변수. 자,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뭔다?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자,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단지 가격이 변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가격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가격이 비싸면 그 상품을 안 사요. 수요량을 뭐한다? 감소시켜. 수요량이 이전보다 뭐한다? 줄어들어요. 자, 어떤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이전보다 가격이 하락을 해서 싸면 소비자들은 그 상품에 대한 소비를 뭐한다? 또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수요 법칙인데 우리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할 때를 우리 마이너스 경제이론에서 마이너스는 음이죠. 음의 관계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음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니까 이것을 역관계 또 마이너스를 반비례라고 해요. 마이너스를 뭐 반비례. 그럼 플러스면 뭐 비례. 반비례 관계 있다. 역관계 있다. 또는 우리 마이너스 관계 있다. 이게 수의 법칙이죠. 자, 그러면 이 수의 법칙을 직교 평면 좌표상에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수요 곡선인데, 자,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 우리 커피 수요량입니다. 커피 수요량은 Q, D로 표현하고 커피 가격은 뭘로? P로 표현합니다. 자, 커피 가격이 상당히 싸요. P0다.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우리가 1,000원일 때도 있고 커피 가격이 얼마? 10,000원일 때도 있고 예? 커피 가격이 뭐 5,000원일 때도 있고 자, 커피 가격이 한 잔에 10,000원일 땐 소비자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몇 잔? 한 잔을 마셔요. 이 점, A점에서. 10,000원일 때 뭐 한 잔 소비해요. 되겠죠? 자, 그런데 5,000원일 때는 얼마? 나는 싸니까 석 잔 마시는 거예요. 이 점은 B점이에요. 그러니까 5,000원일 때 몇 잔? 석 잔 소비한다. 자, 그리고 또 1,000원일 때는 싸니까 나는 하루에 6잔을 마시겠다. 이 점. 자, 이 점을 C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커피의 여러 가격과 커피의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점 있죠. 이 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이 곡선을 뭐라고 한다? 이렇게 연결한 이 곡선을 수요 곡선이라고 해요.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은 우리 뒤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수요 곡선은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오른쪽 아래 밑을 향하는 곡선이다. 그래서 우하향이라고 합니다.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자, 우선 수의 법칙, 그다음에 수요 곡선을 또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많이 귀에 익었으니까 이제 눈으로 봐도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 62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수요량의 변화, 수의 변화. 올해 출제가 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낼 때요, 여기서 정답을 안 물어요. 정답은 여기서 묻지. 답 찾는 것도 요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의 변화인데, 가격이 변한다. 여러분 가격이 변하면은 수요량의 변화. 가격이 변하면은 수요량의 변화. 가격이 변화가 없어요. 수의 변화는, 가격은 불변, 변화가 없다. 큰 차이죠. 수요량의 변화, 수의 변화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만 변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가격만 변해요. 자, 가격이 변하면은 동일한 우리가 수요 곡선 상에서,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항상 요걸 주의해야 되겠죠. 우리가 상이 있는지 없는지,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우리는 점이 이동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다. 자, 요 그림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A점, 10,000원일 때 한 잔 소비하고 있는데, 가격이 10,000원에서 얼마로? 1,000원으로 하락하면 한 잔에서 6잔으로 늘었어요. 자, 이때 A점이 뭐를 따라서? 동일한 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 시점으로 이동해. 이렇게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A점에서 시점으로 점이 이동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가격이 변하면 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 2년 전에도 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돼. 상이 있으면 무슨 변화? 양이 나와야 돼. 양. 그래서 여러분 18회 시험에도 냈고요, 19회 시험도 냈고요, 21회 시험도 냈습니다. 이게 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잘 확인하시면 돼요. 자, 가격은 뭐죠? 수의 변화는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해요. 가격은 변화가 없고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 가격은 변화가 없고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하면은 우리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분명 말이 우회하고 다릅니다. 이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고 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가격은 우리가 종축, 횡축은 수요량인데 수요 곡선은 이렇게 나오죠. 수요 곡선 P0.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현재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얼마? Q0다. 현재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Q0.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Q0 변화가 없다. 자, 이 경우에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이의 요인,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소득이 증감에 따라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 지문은 21회심에 나왔는데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또 전문용어로 수요의 증가라고 해요. 수요의 증가.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동일한 또 P제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또 수요량이 뭐한다? 우리는 인구가 어떤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수요량이 줄어들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때를 수요의 감소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수요의 증가 감소를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관련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증가,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감소. 그림이 요 수요량의 변화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림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여러분 교재 64페이지 보시면은, 자, 6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수요의 변화 요인이 나오는데, 자, 이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우선 여러분들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소득이야. 소비자의 소득. 소득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의 소득이 높아질 때 어떻게 돼요? 수요량이 뭐 할 수도 있다? 증가할 수도 있고 수요량이 뭐 한다? 감소할 수도 있는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을 전문용어로 정상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열등제라고 합니다. 열등제. 자, 시험 문제 요 용어 좀 기억해 두시고, 또 최근에 보면 또 인구도 많이 내거든요. 시험 문제. 인구. 자, 여러분 어떤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어떤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면 그 지역에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뭐도 수요도 뭐 한다? 증가를 하지. 자, 또 어떤 지역에 폐강에 대해서 인구가 빠져나가서 인구가 줄어들면 수요도 감소를 합니다. 인구가 또 중요하고, 또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선호도, 기호도인데 소비자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다. 자,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은 그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뭔가 증가를 해요. 자, 그리고 또 선호도가 줄어들면은 수요도 뭔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요 세 개가 좀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또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 요거는 또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거든요. 소비자들의 이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 이 지문은 26회 시험에 또 출제했어요. 자,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가까운 미래에 조만간 오를 것이다, 상승할 것이라 예상되면은 현재 시점에 싸요. 현재 시점에 싸니까 현재 시점 소비자들은 아파트 수요를 뭐죠? 증가시킨다. 미래에 대한 예상. 자,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또 뭐죠? 금리죠. 금리,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네, 이 금리가 최근에 뭐 한다? 오르고 있죠. 자, 대출 금리가 최근에 오르고 있어요. 오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이자를 동일한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를 50만 원 내다가 이제 100만 원 낸다. 그럼 이자 부담이 뭐죠? 높아지죠.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뭐가 돼요? 우리는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은 이전보다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수요도 뭐 한다?
감소를 합니다. 수요가 감소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구매력은 뭐다? 높아지고 수요도 증가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 금리 상당히 낮죠? 우리는 그런 금리에 갚아본 적이 없어. 저희들은 옛날 13% 갚았어. 왜요? 옛날 IMF 터지기 전에 13%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때 안 사보신 분은 모르지. 네? 그때는 IMF 터지기 전에 13%. 네? 뭐 그때 펀드라는 것도 없었어. 이제 러시아 채권 국채 투자했을 때 그때 수익률이 15%. 뭐 그런 식으로 위험이 높으니까. 네? 그 여러분 상당히 지금 금리 낮은 거예요. 낮은 거. 예. 예. 그래서 우리 높을 때 받아봤으니까. 예. 그래서 약간만 오른다. IMF 때 얼마 올랐어요? 우리 13% 받았는데 IMF 때 갑자기 얼마? 35%까지 튄 거야. 변동금이. 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변동금리니까. 기준금리가 폭등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자도 폭등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 변동폭이 커요. 금리. 금리 그래서 변동을 잘 보셔야 돼.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또 우리 세금을 또 많이 내. 여러분 세금 하면 뭐죠? 취득세,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대표적인 4가지 세금인데 세금을 또 뭐 한다? 중과세를 하게 되면 소비자는 이전보다 또 세금 부담이 이전보다 더 높아져요. 세금 부담이 많아지면 당연히 또 구매력은 뭐 한다? 떨어지죠.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도 뭐 한다? 감소를 해.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세금을 감면한다. 자, 세금을 감면한다. 그럼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율을 지금 옛날에 4%까지 했다가 1% 낮았잖아요. 그럼 주택의 취득세를 낮추면 주택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죠. 작년에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세금 부담이 낮아지면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예? 자, 요거는 부동산이니까 요거는 부동산에서 상당히 중요해서 많이 나와요. 수요에 영향 많이 주거든요. 자, 요거 외에도 많죠. 광고도 영향을 주고, 광고라는 것도 광고를 많이 할수록 수요도 뭔다? 일반적으로 증가를 하죠. 자, 이 외에 요인 중에 또 뭐가 있다? 대체제, 대체 관계는 상품.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효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상품을 이용해도 관계없다. 이런 상품이 대체제. 또 두 상품을 같이 이용해 만족이 높아지는 상품, 보완제. 대체제와 보완제의 가격이 변하는데 우리 출제위원들은 뭐를? 대체제를 좋아한다는 거. 머리 아프면 대체제만 공부하든지. 자, 대체제. 자, 예를 들어서 대체제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은 빌라 시장에서 아파트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이런 건 전부 뭐가 돼요? 예? 대체 관계는 거예요. 자, 수요 곡선이 주어졌는데 가격은 P0로 변화가 시장에서 없고 지금 수요량은 빌라 수요량은 Q0입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 공부할 때는요, 우리 대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변하냐 보는 건데 항상 여러분 요것만 판단하면 돼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비싸죠. 이전보다 비싸면 아파트 소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아파트 소비를 줄여요.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비싸니까 아파트 소비를 줄인다 우선. 그건 이해되죠. 근데 이제 빌라를 따져야지. 그러니까 빌라는 어떻게 돼? 빌라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는데 빌라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 상대
그럼 아파트 가격과 빌라 가격 비교할 때는요, 상대 가격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 보이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빌라는 시장에서 변화가 없는데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상대적으로 싸 보여.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비싼 아파트 소비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상대적으로 싼 뭐를? 빌라 소비를 하겠지. 빌라 수요를 뭐 한다? 빌라 수요를 증가시키지. 빌라 수요가 증가하죠. 빌라 가격,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은 아파트 소비를 줄이면서 빌라 수요를 뭐 한다?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뭐 한다? 우측으로 돼요. 수요의 증가율.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 수요의 증가 요인인데 빌라 수요가 증가하면은 빌라 가격은 상승하느냐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냐 하락을 하느냐 어느 거? 상승하죠. 그런데 시험에 나오면 왜 틀린지 몰라. 이런 걸 잘 봐야지 시험 문제. 21회 시험 최근에 보면 25회 시험 26회 시험 출제하자. 대체제가 대체제 모르면 잘하면 틀릴 수 있어요. 잘 공부해둬야 돼요. 6번 문제 프린트. 재화 A의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왼쪽으로 이동하면 뭐죠? 요거 왼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감소 요인 찾아라. 1번 재화 A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면 수요도 뭔다? 증가합니다. 5번 재화 A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면 또 수요도 뭔다? 증가합니다. 자, 2번, 4번 보세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죠. 이거죠.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가 뭔다? 증가를 해요. 얘가 하나 드러났으니까. 보완제는 어떻게 돼? 자,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죠. 자, 보완제인 커피 가격이 하락. C, 커피로 보면 돼요. 보완제인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그럼 같이 넣어 마시는 A, 프림 수요도 뭔다? 증가해요. 그래서 2번 수요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2번, 4번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은 이건 수요의 증가 요인이 돼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얘기죠. 요거 얘기죠. 여러분 소득이 증가했을 때 열등제는 수요량이 줄어들잖아요. 수요 감소율 3번 정답. 65페이지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 자, 문제 아파트의 동그라미. 자,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은 먼저 요거부터 보는 거예요. 수요량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 중에 뒤에 거 보세요. 뒤에 거 뭐죠? 아파트니까 뭐가 나와야 돼? 아파트 가격. 자, 수요량의 변화에 그 보기에 아파트 가격 나온 것만 찾아보세요. 아파트 가격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게 다 정답. 그럼 앞에 나오는 수요 변화는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 앞에 문제는 여러분 수요 변화 보면서 헷갈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좀 걸리라는 얘기입니다. 찾는 요령 어떻게 찾냐. 그래서 여러분 소득수 거기 세 번째 가구수가 증가하면 뭐가 돼?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시험 답 찾는 요령입니다. 작년에는 뭘로 냈어요? 요 문제를 공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를 출제해서 작년은 말을 바꿔서 요령으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6페이지에 공급. 자, 생산자 입장에서 또 뭐죠? 공급인데 유량 개념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자들이
판매 능력을 갖추고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를 공급이라면 공급량과 또 다르죠. 자, 공급량은 또 뭐죠?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자들이 판매 능력을 갖추고 또 뭐죠? 주어진 가격 수준. 자,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또 팔고자 하는 것은 뭐죠?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팔고자 하는 의도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인데, 팔고자 하는 뭐죠? 최대 수량. 이건 2년 전 27회 시험에 출제될 지문. 공급과 공급량은 또 우선 다른 용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공급은 뭐가 있다? 여러분, 부동산 공급은 단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완공해서 공급하기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급은 뭐가 존재한다? 시차가 존재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67페이지 맨 위에 시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세 번째,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증가가 가능하다. 작년에는 증가시킬 수 없다로 출제했잖아요. 자, 맨 밑에 단기, 장기가 나오죠. 자, 시험 문제에 우리가 단기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도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바로 즉시 우리는 공급을 늘려줄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해요. 그래서 단기는 기울기가 급해요. 여러분, 기울기가 급할 때를 뭐라고 하죠? 기울기 급할 때를 비탄력적. 우리는 이 지문이 벌써 한 4번 출제를 했어요.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하다, 비탄력적. 장기로 가면 달라지죠. 장기는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착공을 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급량이 많아져서 가격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만하죠. 완만할 때를 탄력적. 요것만 잘하는데 시험 문제는 뭐를 주의하라? 단기를 시험에 지문 많이 나옵니다. 단기하면 기울기 급하다. 그리고 또 뭐다? 비탄력적이다. (68페이지에) 공급의 법칙. 자, 수의 법칙 배웠으니까 공급은 어떤 또 보면서, 자,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 조건들은 또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 가격만 변하거든요. 자,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이전보다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이 더 좋아져요.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더 많이 만들어야겠죠?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그래서 많이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하고자 공급량을 뭐한다? 이전보다 더 늘려줘야 돼. 근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싸니까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공급량을 더 줄이지. 이전보다 공급량을 줄여요.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입니다.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가 주어진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죠? 플러스 양의 관계. 이 양을 뭐라고 하죠? 플러스를 비례 관계라고 하죠. 비례 관계. 자, 이 공급의 법칙을 직교 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 자, 공급량은 QS다. 자, 아파트 가격이 평당 얼마? 우리는 2천만 원이다. P0일 때는 생산자들은 Q0만큼 공급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점에서? A점에서.
근데 평당 가격이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올랐다. P1으로 오르면 어떻게 돼요? 생산자는 분양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Q0에서 이전보다 공급량을 Q1으로 더 늘려요. 자, 그러면 OP1일 때 OQ1이 돼요. 이 점에서 지금 결정돼요. 자, 이때 A, B 두 점을 연결하면은 공급 곡선이 이렇게, 공급은 S로 표현하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수요 곡선은 오른쪽 밑을 향하지만 이거는 오른쪽 위를 향하죠. 그래서 오른쪽 위, 윗상이죠.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자, 69페이지 보시면 공급 양의 변화. 지금 5년 연속 출제되고 있죠.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자, 여러분 원래 29회 시험에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잘 기억해두고 이쪽에서 정답 지문이 계속 뜨고 있죠. 좀 주의를 많이 합니다. 자, 또 여기는 뭐가 변하죠? 가격이 변하고, 여기는 가격은, 공급의 변화는 가격은 변하지 않죠. 여기는 가격은 뭐다? 불변. 여기는 가격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똑같아요. 이거는 가격이만 변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조건들은 또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자, 가격이 변화를 하게 되면은 동일한, 자, 여러분 2년 전에 출제했거든요. 27회 시험에 동일한 공급 곡선, 또 뭐에서 상, 동일한 공급 곡선, 우리가 상에서 우리는 또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가격이 변하면은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를 또 공급 양의 변화. 이건 27회 시험에 출제했는데 요거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A점에서 P0에서 P1으로 오르면은 A점이 이렇게 공급 곡선을 따라서 B점을 이동하여 이렇게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에 이동할 때를 공급량의 변화라고 해요. 자, 공급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고 위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죠. 또 이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합니다. 자,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하면은 공급 곡선 또 자체가 이동합니다. 자,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변화죠. 자, 수요처럼 또 공급 곡선도 자체가 우리가 이동하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을 하죠. 또 가격은 지금 현재 변화가 없는 상태 P0일 때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지금 공급량이 결정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산비가 하락을 해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증가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건축비가 상승해서 주어진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를 공급의 증가, 또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공급의 감소라고 하죠. 예, 공급의 감소. 자, 여러분 24회는 공급의 증가,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아닌 걸 출제했고, 25회 시험은 수요의 감소 요인 몇 개냐 물었고, 26회는 수요의 증가 요인 옳게 연결된 걸 물었고, 수요의 공급의 감소는 출제를 안 했다. 그러면 출제 가능성이 높다. 하여튼 잘 보면서 우리가 저 같으면 박스로 출제해 버립니다.
자, 공급의 변화 요인,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중에 대표적으로 뭐죠? 기술. 자, 건축 기술이나 생산 기술이 이전보다 향상이 되면은 생산비가 뭐죠? 절감돼서 이전보다 공급량은 더 많아집니다. 공급의 증가 요인이 돼요. 자, 기술도 많이 출제를 하죠. 그리고 생산 요소에 있어서의 가격. 그냥 요소 가격 해도 되고 생산 요소 가격. 예를 들면 생산 요소의 노동에 대한 가격, 뭐 임금인데, 그러면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생산비가 뭐 한다? 상승을 하기 때문에 공급은 뭐 한다? 줄어들어요. 반대로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 생산비가 하락해서 이전보다 공급은 더 많아집니다. 자, 그리고 한 또 5번 출제된 용어 중에 건축 자재의 가격이 있어요. 건축 자재인 철근이나 이 시멘트에 있어서의 가격이 변하는 거죠. 그럼 이 시멘트 가격이 변한다는 것은, 철근 가격이 변한 것은 건축비에 영향을 미치니까 또 공급에 영향을 주죠. 자, 3번 출제된 게 이거죠. 건축 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전보다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이 뭔다? 줄어든 거예요. 여기 3번 출제했고, 또 2번 출제한 게 이거죠.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비가 하락해서 이전보다 공급이 증가한다. 예. 요 3가지를 제일 많이 출제를 해요. 자, 그리고 생산자. 이번은 생산자들에 있어서의 미래에 대한 예상이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 생산자들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 자, 여러분, 정부가 5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설업체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면 분양가격 규제하잖아요. 그럼 5월 1일 되기 전에 분양을 해야 돼. 예? 규제 받기 전에요. 그래서 현재 시점 건설업체의 공급은 뭐한다? 증가합니다. 예.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돼요?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해준 금액만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겠지. 금리가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이 주택 건설 자금 조달 금리에 있어서 이 기준금리가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기준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대출금리가 하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 이자 부담이 뭐한다? 낮아져요.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성은 이전보다 높아지지.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공급도 이전보다 뭐한다? 증가를 해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이전보다 높아지면 수익성이 떨어져서 공급도 이전보다 줄어든다는 거. 이런 거죠. 세금. 자, 여러분 뭐 법인세와 같은 이 세금을 중과세 인상을 하면, 세금을 인상하면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가 높아지죠? 이전보다 세금 부담이 더 많아지면, 하여튼 세금 부담이 많아지면 수익성은 뭐 한다? 떨어지죠. 수익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뭐다? 또 공급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법인세 같은 걸 인하하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인하하면 세금 부담이 낮아져서 수익성은 높아지고 이전보다 공급은 증가합니다. 미국에서 법인세를 몇 프로? 지금 17%까지 인하를 했거든요. 35%에서 17% 인하했어요. 대폭 인하를 했더니 뭐가 돼? 기업의 세금 부담이 낮아지니까 그걸 뭘 한다? 투자도 들어가겠죠. 투자니까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뭐가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 상당히 중요한 거지, 세금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게 좀 기준금리, 세금. 또 주택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면
그러면 주택,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면 이전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겠죠. 자, 그리고 또 대체재. 대체재와 또 무슨 관계? 보완재. 대체재와 보완재의 가격. 우리가 늘 아까 얘기했지만 보완재는 출제원들이 싫어한다는 거. 대체재만 잘 공부해 두시면 돼. 자, 대체재 또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르면 여러분 항상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요 생산자입니다. 이번 공급이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비싸잖아요. 그럼 비싸니까 생산자는 건설업체 공급을 더 늘려야지.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공급 늘려야지 건설업체. 그럼 다른 건 줄여야겠네. 다른 거 줄여야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오피스텔 시장에서 오피스텔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자, 가격은 지금 P0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Q0만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또 뭐가 돼?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오피스텔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만큼 오피스텔 가격은 또 상대적이죠. 상대적으로 뭐가 된다? 하락한 거지. 상대적으로 하락한 셈이 돼요. 그러면 생산자인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비싼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뭐를 줄여야 돼? 네? 당연히 우리는 오피스텔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싼 오피스텔 공급을 줄이면서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공급의 무슨 요인? 감소 요인. 자, 이런 경우에는 오피스텔 공급이 뭐 한다? 감소한다. 오피스텔 공급이 잘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71페이지 중간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 쉬고 이제 탄력성 부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